투표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이틀 동안 반출이 막혔던 서울 잠실 7동 투표함. 오늘 아침에 경찰까지 투입되며 근처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우여곡절 끝 조금 전에 개표가 마무리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선거 이틀 만에야 당선증을 받게 됐습니다. 막판까지 두 자릿수 차이 나는 여론조사가 쏟아질 정도로 불리한 여건에서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쥔 건 부동산 이슈가 불거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8곳에서 크게 앞선 덕분입니다. 정당이 아닌 인물, 오세훈 개인기로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단 한 번도 장동혁 대표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장 대표가 유세를 가지 않은 곳만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볼멘 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며 사퇴론이 일고 있는데요. 12대 4, 숫자상 완승을 거둔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시장과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패배 등의 원인이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는 책임론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답 시작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오세훈 후보자 당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관여한 곳, 신동욱 최고위원 등이 관여한 곳은 다 졌어요. 싹 졌습니다. 서울은 뭐 한 번도 같이 안 한 거. 출범식도 안 오고 선거의 저승사자였다. 당장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당 잘못에 후보들이 안 할 고생을 했다. 다음을 위한 황골 탈퇴는 필수라는 등 장동혁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논란의 투표함 속 2,000표가 조금 전 집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거 이틀 만에야 오세훈 시장이 당선증을 받게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한동훈 두 보수 정치인이 살아 돌아왔다. 이 점에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장동혁 대표와 거리가 멀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보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패배했지만 12대 4로 패배를 했지만 그나마 기사회생한 게 저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뭐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또 하나 이제 주목받은 게 평택을의 유이동 후보잖아요. 유이동 의원.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장동혁하고 거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도가 됐든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든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아예 반대를 했든 장동혁을 원하지 않았든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간 곳은 대구 빼놓고는 다 졌어요. 그러면 뭐 그게 저승사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결과를 놓고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뭐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김무성 대표는 2016년에 민주당한테 총선에서 한석 져가지고 그때 사퇴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정도면은 그냥 자동 사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본인의 공처럼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수 정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원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선거의 저승사자다 이런 표현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니 우리 서울 이겼는데 내가 왜 물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 멘탈이니까 여태까지 버텨왔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민심이 보인 그 투표 결과는요. 장동혁 대표 해고 통지서입니다. 지금 개혁적인 보수를 해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어떤 그 유권자들의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의 그 열망이죠. 그게 투표 결과로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은 아주 일찌감치 장동혁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중앙선대위 새로 꾸려야 된다.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북갑의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첨예하게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웠던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경남지사 박완수 지사도 장동혁 대표 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바로 이후 박민식 북갑 국민의힘 공천받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갈 때도 바로 옆인
경남지사, 박완수 지사 개소식에는 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승사자라는 말이 맞죠. 근데 희망의 불씨는 이제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 불씨를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개혁해달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아니면 길이 없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거지.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들이 잘해서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는 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큰 착각이죠. 예, 이렇게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확성기까지 들고 지금 이 투표지 부족 논란이 있었던 개표소로 향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이제 국회에서 당선자들 이제 선서가 있었는데 나는 한동훈이 선서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황교안 대표랑 같이 갔어요. 예. 저는 갑자기 이게 다시 예전에 장동혁 대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약간 선을 긋는 것 같더니 이걸 다시 지금 황교안 대표랑 손을 잡고 지금 잠실 팔동에 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뭐 이제 당연히 선관위가 굉장히 잘못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게 지금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부실하게 하지 않는가,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투표용지가 없으면은 당연히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음모론자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황교안 대표로 갔다는 거. 이거는 내가 살 길은 역시 아스팔트 보수, 강성 보수, 윤호개인 여기만 살 길이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확성기까지 들고 갔는데 방금 황교안 대표와 같이 갔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는 김은혜 의원 등도 동석을 했습니다. 송파 개표소와 서울시 선관위를 잇따라 항의 방문한 가운데 의원 대화방에서는 이 시위대 행위를 소요라고 표현하면서 의원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화면 보시죠. 책임자 어디 계세요? 책임자 김은혜 의원님 오셨는데 지금까지 올라오세요. 네, 이렇게 고함치는 시위대 앞에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청년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지켰는데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이후 배현진 의원이 선거 완료 절차가 진행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면서도 이 이상의 소요가 없도록 우리가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그 현장에 있던 김은혜 의원이 즉각 소요요? 라며 불쾌감을 제기했고요. 김미애 의원은 소요라는 표현은 부정적 인식에 전제된 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맞받은 배현진 의원은 이 단톡방 대화를 전체 SNS에 올리며 분명한 건 이 사태가 장동혁 지도부 지방선거 참패의 지우개가 될 수 없다며 지도부와 당권파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앞서 김용태 의원도 이번 투표지 사태가 당 지도부 선거 패배 책임을 회피하는 썩은 동아줄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소장파들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 장동혁 당권파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일침을 가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오세훈 후보가 졌다면은 완전히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말 들불처럼 타올랐을 거예요. 그걸 굉장히 또 활용을 했을 거고 특히 장동혁 지도부는 더 했겠죠. 그게 아닌 게 다행이고 물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엄청난 정말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부실선거인데요. 사실 6.25 전쟁 때도 우리가 투표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때는 정말 종이가 귀했던 시절인데 그때도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투표용지를 뭐 50%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다? 이거는 선관위 책임자들을 정말 엄벌해야 되고 물러나야 되죠. 그리고 사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더 화가 났던 거는 투표 당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동료 차원에서 말은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가장 어떤 저질 정치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투표하시라. 예. 이거는 투표 동료가 아니라 엄청난 진영 논리의 어떤 갈등의 용어죠. 단순한 투표 동료가 아니라 민주당 결집하라고 하는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하러 갔습니다. 좋습니다. 투표하러 갔어. 근데 투표용지가 없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선관위 이번에는 책임자 강하게 문책해야 된다. 하지만 이거를 어떤 부정선거와 연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소요를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글을 올렸다가 당권파 의원들이 좀 발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당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가까운 사이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최종 당선이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게 이제 배현진 의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장파들이나 이제 좀 개혁파들은 장동혁 대표가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뭐 그거를 또 국민의힘에서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요라고 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분열 상황을 좀 보는 것 같고, 결국은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 이를테면 오늘 이제 김인석 국무총리가 이거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결국은 저기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수습할지 국회가 나서가지고 여야가 합쳐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당대표가 저기 가서 항의를 하는 거는 본인의 개인의 퍼포먼스 빼놓고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확성기까지 들고 간 장동혁 대표 얘기해봤는데 이번 선거에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운명도 걸려있단 말이 나오죠.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화면 함께 보시죠.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은 물론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당대표가 모든 정책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뭐 책임을 지나 마나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평가를 받겠지요. 이번 평택을 싸움은 개개인의 여의도 입성 여부를 넘어 정치 지형까지 좌우할 상징적인 승부로 남게 됐습니다. 해빙선을 자처했던 조국혁 신당이 당연히 부산에 가서 한동훈과 싸워야지. 결국 한동훈을 당선시키고 여기 김영남을 떨어뜨리고 국심 제로가 아니라 국심 100%를 양쪽에 만들어줍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시각부터 당대표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놓고 국영수 망치고 시험 잘 봤다고 할 수 있냐? 월드컵 순위는 좋은데 한일전 진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만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습니다. 나아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선거정책실장님의 현안 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국민 사과 메시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국민의 의사표시를 투표지 부족으로 손상시켰고 선거일 네,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파악하였습니다.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는 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소입니다. 향후 투표록의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추가사항이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고 편람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60% 기준으로 인쇄하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 수 기준으로 보면 73.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는 146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의 편차가 있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내의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전 투표율 높은 곳은 투표지가 남는 경향이 있어서 인쇄를 좀 적게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로 의결을 했고 총 선거인 기준으로는 73.3% 정도를 인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마다 투표자 편차가 있어서 일부 용지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의원님, 그렇다면 이게 송파구 전체적인 투표지는 제대로 인쇄를 했는데 우리가 투표소마다 분배를 조금 잘못했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근데 지금 이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인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많은 국민들이 더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자신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잘 준비를 했는데 뭐 그런 변명 아니겠어요? 이게 배경 설명이 아니라 완전히 변명으로 들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기 자신들은 뭐 여태까지 선거 참여 그것을 분석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투표용지가 없었잖아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선관위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런 대충 사과나 변명이 아니라 저거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본투표 날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간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의욕을 꺾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선거관리위원장이 물러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좀 지배적인 분석이에요. 뭐 선거관리위원장이 물러나는 걸로 해결할 생각은 아니겠죠. 어차피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 겸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선거 관리를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거는 사무총장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은 좀 상징적인 자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엄정 중립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사법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맞느냐 계속 논의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폭넓게 해야 될 것 같고, 수사는 뭐 지금 경찰에서 전담 수사팀 꾸렸고 뭐 특검 얘기까지 지금 나오니까 그거는 여야가 공히 분노한 상황이니까 그거는 뭐 진행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저거를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당일날 투표에 오후 2시, 3시에 이미 투표 부족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투표 용지 부족을.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얼척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거는 그러면 움직였으면은 중앙에 따로 보고를, 그러니까 송파구에 예를 들면은 10% 정도는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가지고 가져왔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왜 안 움직였는지, 이 나태함과 이 무책임함을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나오면 이거 보관하기 힘들다, 폐기하기도 힘들다. 완전히 무슨 투표용지를 그냥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듯이 말이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변명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물론 이게 부정선거라든지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는 알지만 투표용지가 남은 거를 탈취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찍어놔서 부정선거 이용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화하려는 거, 이거하고 지금 근데 너무 부정선거를 의식해서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판치게 생긴 이 아이러니는 정말로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브리핑 내용까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이 오늘 국회 본회의 참석으로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껄끄러운 장동혁 대표의 만남에 정치권 시선이 쏠렸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네, 재보궐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14인 국회의원들의 첫 출근길, 카메라 플래시가 많이 터졌습니다. 육선고제오른 민주당 송영길 의원 모습 앞서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평택을 5파전에서 살아남은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팬클럽들이 보이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등장을 하고요. 한동훈 의원은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과의 악연이 있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 한박 웃음을 짓고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면 무슨 표정을 지을까 좀 궁금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저기 안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현역 의원이잖아요. 또 당 대표 아닙니까? 물론 그 송파구에서 있었던 그 투표용지 부족 사건도 큰 사건이지만 오늘은 의장단을 또 뽑는 첫날 아닙니까? 이런 날은 당연히 국회에 가야죠. 그런데 국회 자리를 비우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뭐 당대표라고 하는 어떤 직책을 떠나서 국회의원이 어떤 직인가, 국회의원 배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어떤 것인가, 국민을 대의하고 대표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거를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한지아 의원, 박정아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와 만나면 악수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했는데 장동혁 대표 확성기 들고 지금 선관위 저쪽으로 가느라고, 개표소 쪽으로 가느라고 여기 안 온 거예요. 예, 뭐 언젠간 만나겠죠. 뭐 평생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의원회관에서 만나든 만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전략적 선택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지금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무소속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당에서 공천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당선된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주 청양도 있고 울산 남구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저기에 가서 악수도 하고 환영도 한 다음에 사실은 선관위나 뭐 잠시 활동에 가도 가능한 동선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한동훈을 의식하는 게 오히려 좀 좁아 보인다. 당대표 아닙니까? 제1야당 당대표. 좀 폭넓게 좀 대국적으로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당선인들 오늘 첫 출근길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선서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새로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선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실이 다 배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원실도 꽤 중요합니다. 예, 의원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여주시죠. 예.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육성고지율은 송영길 의원회관 사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818호실이고요. 야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 1022호로 배정됐다고 합니다. 인근에는 박정훈, 배현진, 고동진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웃 사촌이 됐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제일 인기 있는 의원실은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방이나 이제 국회의장 배출한 방이 제일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누가 의원실을 배정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회의장까지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인근에 있는 의원들하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쭉 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본회의장까지 가거든요. 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구 얘기도 많이 하고 현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의총 들어가기 전이나 그 후나 아니면 본회의장 갈 때, 그래서 그 배정을 아마 그렇게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이제 한동훈 의원도 이제 주변의 의원들하고 조금 쉽게 만날 수가 있죠. 여태까지는 밖에 있었기 때문에, 원외였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들과의 소통이 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또 뭐라 그럴까요? 의사소통 자체가 좀 활발해지지 않겠나, 활발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의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이렇게 배현진, 박정훈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이웃 사촌이 됐으니까요.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이제 한동훈 의원 자체가 존재감이 워낙 커졌으니까 뭐 복당 얘기도 이제 당에서 슬슬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한동훈 의원이 이제 무소속 당대표 하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쫓겨나고 그만두고 되게 애매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어디서 모임을 할지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친한계 쪽에서는 아예 여의도 앞에 사무실을 좀 내라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뭐 저기 강남에 가서 도곡동에서 뭐 모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이거는 국회 사무처에서 많이 배려해 준 겁니다. 지금 김민기 사무총장이 지금 민주당 출신인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과거 악연이 있던 사람들이 국회에서 만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영상 보고 오시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 가량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더 비슷한 자리 있거나 저 금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낙서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당시 저의 뇌구조는 상당히 정상입니다. 이 말이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 두 여전사가 국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과거에 상임위원장을 해봤지만은 보통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그 작은 뭐라 그럴까 여야가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야에게 오히려 여당 상임위원장은 야당한테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오히려 그게 그래야 상임위가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발언 시간도 조금 저 같은 경우에 좀 더 드렸어요. 야당한테. 그게 사실 상임위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그다음에 거기 와 있는 국무위원들한테 기관장들한테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야단치듯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등해졌습니다. 전부 다 이제 국민의 대표가 됐고 같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여야가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불꽃 튀는 전쟁을 하겠죠. 전쟁을 하겠죠.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를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막 소리치고 본인이 목소리 높이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싫게 보이고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국민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당시 피감기관의 장이었던 사람들과 이제 국회의원 동급으로 만나게 된 건데 과거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좀 화나게 했던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당락을 떠나서 저는 뭐 조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으면 조국과 한동훈이 법 사이에 앉아서 서로 삿대질하는 모습도 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매치업이 좀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근데 같은 상임위에 반드시 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김남국, 김의겸, 뭐 한동훈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가지 특히 이제 무소속 의원은 국회의장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사실상 본인이 희망하는 거 써내도 배려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재수 의원 지역구였으니까 물려받지 않나요, 상임위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근데 이제 새로 국회의장이 뽑히고 이제 상임위원장도 다시 새로 다 이제 배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고 최민희 의원하고 이진숙 의원도 최민희 의원이 지금 과방에 남을지 제가 듣기로는 문체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서 실제 뭐 만날지는 모르겠으면 어쨌든 만날 때마다 굉장히 좀 불꽃이 튈 것 같습니다. 그 상임위원회는 보통은 이제 원내대표 각 당의 원내대표하고 이제 원내수석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짭니다. 근데 무소속인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기가 좀 쉽진 않아요. 상임위 위원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짜고 나서 무소속한테 하죠. 근데 보통 의원들도 1지망, 2지망, 뭐 3지망까지 써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내대표하고 좀 가까운 분들은 또 원하는 대로 또 가고 아주 그 안에서도 엄청난 또 뭐랄까 정치가 이루어지죠. 예, 과거 악연이 만나게 된 국회의 새로운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